자, 153페이지 제2절 등기할 사항. 자,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1장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출제가 또 잘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등기할 사항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할 사항. 그래서 의의 한번 잠깐 보시면 등기사항이란 부동산 등기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등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항을 말한다. 그 다음에 등기는 부동산의 물권 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물권에 관한 득실 변경이 등기사항이 되지만 표시사항도, 표제부를 의미하겠죠? 표시사항도 물권의 현황을 제대로 공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등기사항이 되며 물권이 아니어도 실체법에서 등기 능력을 인정하여 등기사항이 되기도 하고 임차 환매권을 얘기하고요.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등기사항이 인정되기도 한다. 우리가 2006년도부터 거래가액을 갑구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쪽에 거래가액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죠. 그 등기할 사항 여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한다? 등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기록에는 몇 가지로 기록을 하냐면 2개를 기록한다라고. 이번 시간은 이쪽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기록은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 그러니까 줄여서 부동산의 표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적 권리 관계.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과 법적 권리 관계를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부동산 요거를 딱 보게 되면 이 부동산이 바로 무엇이다? 등기 대상인 무엇이다?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등기된 물건하고요. 요 권리, 요게 바로 무엇이다? 등기 대상인 권리예요. 등기 대상인 권리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은 이 등기 대상인 권리의 경우에는 민법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앞으로도 뭐 등기에서도 계속 꾸준히 나올 거고요. 요 등기 대상의 물건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등기 대상의 물건은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하게 되면 등기법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요 기본 과정 끝날 때까지 다시 한번 언급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거죠. 근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니까 이쪽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고 이 부분도 보셔야 돼요. 그러나 자, 등기 대상의 물건 볼게요, 이제. 자, 등기 대상의 물건은 여기 다시 쓰면 무엇이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또 다시 쓰게 되면 무엇이다? 이게 토지와 무엇이 돼요? 토지와 건물이 된다 이겁니다. 자, 토지와 건물인데 토지는 거래 단위가 뭐다? 필지가 되는 거고 건물은 동단위가 된다 이렇게 봐요. 자, 건물이라고 해서 이제 다 이제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건물은 이제 2개로 볼 수 있어요. 이 건물은 토지하고 정확하게 토지하고 어떤 부착이 딱 돼. 쉽게 이동이 불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건물의 경우에는 영구성을 좀 갖춰야 되고요. 영구성을 갖춰야 된다는 소리는 쉽게 이동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쉽게 이동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라든지 벽이 있어야 돼요. 지붕과 벽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또한 이 토지의 경우에는 어떠한 그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건의 목적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게 이제 등기 대상인 물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론입니다. 이 부분이요. 자, 153페이지를 보시면 등기할 사항인 물건 해가지고 첫 번째 부동산이 나오죠. 등기하는 물건은 무엇이다?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는 바, 토지 정착물 중에는 건물만이 등기 능력이 있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 대상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뿐이다.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를 보시면 등기 능력 있는 물건의 여부에 판단해가지고요. 건축물의 등기 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이렇게 써 있죠. 자, 1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요 내용이 써 있을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 즉 토지하고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 즉 영구성을 갖추었는지 이 부분하고요. 지붕과 주벽, 벽이 있는지의 벽 또는 그와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외기 분단성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핵심은 바로 뭐예요? 영구성을 가져야 되고 지붕과 벽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근데 4번은 이제 조금 조심할 것이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둘레에 뭐가 없어요? 벽을 갖추죠. 지붕은 있어. 이렇게 지붕은 있는데 벽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더라 이겁니다. 벽이 그래도 개방형 축사의 경우에는 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예외규정, 얘가 없어도, 벽이 없어도 개방형 축사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다, 아니다? 물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 능력. 구조상 공용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복도라든지 계단을 의미하는 거죠.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근데 공용부분 중에 노인정이라든지 관리실 같은 이것을 우리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죠. 이러한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지부만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3번의 기타, 공유수면, 토굴, 방조제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 정도가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155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등기 대상인 물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147페이지를 보시면 앞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린 등기의 분류에 대상에 의한 분류해 가지고요. 토지에 대한 등기와 건물에 관한 등기로 나눠졌다라고 했죠. 토지에 관한 등기는 토지는 연속하고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고 또한 개수의 관념을 인정하지 할 수 없지만 필지로 하여 등록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공유수면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 건물에 관한 거를 보게 되면 건물에 관한 등기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건물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자, 토지와 건물은 하나다, 별개다? 별개다. 따라서 건물도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건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닌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독립하여 부동산 등기 대상이 된다.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지붕과 벽이 있고 그 목적으로 용도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좀 전에 했던 거죠. 그 정도만 딱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 정도만.
자, 이제 그러면 이쪽에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등기 대상인 물건이 어떻게 시험에 출제가 되느냐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출제되는 거야. 등기 대상의 물건이냐 물건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다 이겁니다. 자, 공유수면하의 토지는 등기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구별할 것이 도로는 가능하고요. 도로는 가능한데 문제는 여기서 하천입니다. 원래 이제 하천은 원칙적으로 이제 안 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했단 말이죠.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 1급 하천은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하천법이 개정이 됩니다. 하천법이 개정이 되면서 하천도 등기할 수 있게끔 법이 이제 예규가 바뀌는데 153페이지를 보시면 하천법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이렇게 있죠. 일단은요, 요 하천에는 허용되는 게 있고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천은 어떤 것만 허용하냐면은 소유권. 하천에는요, 소유권하고 저당권하고 권리질권만 해당이 됩니다. 이것만 하천에 무엇이 된다? 허용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나 용의물권하고 임차권 이러한 것들은 하천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천의 어떤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지역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29조 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의해서 각하를 해야 될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하천에 뭐만 허용이 돼요? 소유권과 저당권부 질권인 권리질권만 해당이 되고요. 용의물권, 임차권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상 토지 한번 볼게요. 하천법상의 하천으로서 등기부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으로 등기된 토지의 경우에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요.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 소유권, 저당권의 권리질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즉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고 소유권 말소 등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있고 이전 등기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거 맨 밑에 3번에 할 수 없는 경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안 된다 이거죠. 용의물권하고 임차권은 안 된다 이겁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 내공이 좀 쌓이면은 그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설정 등기죠. 요건 설정 등기는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요. 가등기도 가능해요. 가등기. 여기 어디 나와 있냐면은 동그라미 2번. 가등기는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 2번의 가등기는 소유권, 저당권, 권리질권 얘네들이 가능하죠. 이 소유권, 저당권, 질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가등기를 붙일 수 있으면 가등기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등기거든요.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나머지 3, 4, 5, 6 읽어보십니다. 자, 일단은 하천에는 무엇은 허용하지 않는다? 용의물권하고 임차권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토굴이라든지 축대라든지 담장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는 물건에 해당이 되고요. 이러한 공유수면화의 토지 등기할 수 없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29조 2호에 의해서 등기관은 각하를 합니다. 즉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이 돼서 각하를 하더라 이겁니다. 자, 이제 여기로 갈게요. 영구성을 갖춰야 돼요. 영구성을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동이 되는 것은
등기를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컨테이너.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컨테이너는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이에요. 등기법은 무슨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그 컨테이너 안 됩니다. 그리고 영구성이 없는 가설 건축물. 임시적으로 졌다가 철거하는 거죠.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 모델하우스를 지잖아요. 모델하우스를 지으면 추후에 그 철거를 하죠. 모델하우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영구성이 좀 없기 때문에요. 영구성이 없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다 이겁니다. 이제 비닐하우스하고 항상 비교해서 보셔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농업용 유리 온실. 농업용 유리 온실의 경우에는 등기를 할 수가 있죠. 농업용 유리 온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토지하고 견고하게 딱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거고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영구성을 갖췄느냐 갖추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붕이 있어야 돼. 비바람에 강해야 되는 거죠. 지붕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5개 수영장에 5개 수영장 지붕 있어 없어? 없죠? 안 된다 이겁니다. 풀장, 양어장 지붕이 없는 거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딱 구별하시고, 또 벽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벽면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주유소의 캐노피예요. 주유소의 캐노피하고 캐노피,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주유소의 캐노피하고 급유 탱크, 급유할 수 있는 탱크 이것도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급유 탱크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다? 유류 저장 탱크예요. 그것이 유류 저장 탱크다 이겁니다. 그럼 유류 저장 탱크는 어떻게 등기가 가능하느냐? 자, 기름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큰 탱크가 있어야 되니까 땅을 터파기를 해요. 터파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기타 구조물을 딱 앉힙니다. 그리고 다시 전문용어로 대매우기를 하죠. 대매우기를 하고 기름 여기다가 저장한 다음에 뚜껑을 딱 덮어버리는 거죠. 그럼 보세요. 벽체 있죠? 그죠? 토지하고 견고하게 또 부착도 되어 있죠? 지붕도 가지고 있죠? 가능하다. 얘하고 이거. 얘는 유료 저장 탱크는 가능한데 급유 탱크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앞에서 여기서 했던 것처럼 지붕은 가지고 있는데 벽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무엇은 가능하다? 개방형 축사 가능하다 이겁니다.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 요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요. 또 시험에 나왔던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건물을 조적조로 만든 거 있죠. 조적조. 조적조라고 하는 것은 벽돌을 이용을 해서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으면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고 그 외부를 벽돌을 쌓아가지고 토지하고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다면 얘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최근에 출제됐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토지하고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공해상의 암초 이런 것들도 안 돼요.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냐 할 수 없는 물건이냐를 구별하면 되겠고요. 이제 기타적으로 몇 개 더 보게 되면 우리가 제방 있죠? 제방 가능합니다. 방조제 가능하다 이거죠. 방조제 가능하고요. 우리가 그 시멘트라든지 곡물을 저장하는 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시멘트라든지 곡물을 저장하는 구조물을 사이로다라고 해요. 사이로 가능하고요. 비석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비각이라고 합니다. 비각도 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체크할 것이 방조제는 가능한데 방조제의 부속시설물은 방조제의 부속시설물의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방조제의 부속시설물, 뭐 방수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할 수 없는 물건에 2번에 나와 있고요. 자, 제가 하나 여기서 쓰다가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쪽에다 쓸까요?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쓰게 되면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걸 뭐라 그래요? 구분 건물이라고 하죠.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것을 우리가 이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독립성을 갖춰야 되겠고요. 이러한 구분 건물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 A라는 사람이 구분 소유할 수 있죠. B라는 사람이 구분 소유할 수 있죠.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무엇이라 그래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 해요. 전유 부분과 그다음에 무엇으로 나눠지냐면은 공용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공용 부분은 다시 몇 개로? 두 개로 규약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하고 구조상 공용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때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정이라든지 관리사무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복도라든지 계단 이와 같은 경우를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고요. 전유 부분하고 노인정, 규약상 같은 경우는 노인정 관리사무실 같은 규약상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하고 일체가 되기 때문에요. 등기가 가능해요. 근데 복도라든지 계단 같은 경우는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 써놓으시면 돼요. 밑에다가 전유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 반대로는 또 뭘 안 된다?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154페이지에 2번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타 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 쪽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5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정리가 쫙 돼야 돼요. 이렇게. 이거를 그냥 막 제가 쓴 게 아니라 영구성을 갖췄느냐, 지붕이 있느냐, 벽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집합 건물에 대한 거 이렇게 구분해서 써놨기 때문에요. 어차피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암기를 딱 해야 되는데 이거를 효과적으로 외우자 이거죠. 그냥 무작정 막 표에 이렇게 제가 이 표를 일부러 순서대로 안 해놨어요. 대충. 순서대로 안 해놓고 대충 해놨는데 이 순서대로 외우려면 뭐 앞자리 따서 외우는 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오늘 공부했는데 며칠 있다 공부하려면은 다 하얘진다. 머리가 하얘지더라. 다 까먹는다라는 거죠. 암기가 안 된 거거든요. 이 암기가 오래 가려면은요, 계속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엄청 머리가 좋아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외우면은 괜찮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암기력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암기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 암기력이 안 좋으면 그만큼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암기를 해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거죠. 그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외워져요. 자기도 모르게. 설사 이게 좀 까먹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험이 객관식이잖아. 객관식이다 보니까 그 지문을 읽다 보면 내가 옛날에 공부했던, 암기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또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얻으시면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 암기를 하더라도 어떤 자기만의 어떠한 체계적인 어떤 암기 방법을 마련해가지고 암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려워요. 암기하기가 좀. 또 여러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 A라는 과목을 공부했어. 그럼 내일은 B라는 과목을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A라는 과목이 다 없어져 버려 머릿속에서. 암기하셔야 돼요. 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선박호텔 안 돼요. 선박호텔. 물 위에 떠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물 위에 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쪽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154페이지처럼 서술형의 지문이 나오는 것보다는 다음 중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은, 이런 식으로만 딱 나온, 지금까지의 우리가 29회까지의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그런 형태로 나온다. 모르죠. 이제 이렇게 왼쪽 154페이지의 지문들을 하나하나로 나열하면서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출제 유형은 단답형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냐 할 수 없는 물건이냐를 구별하는 것. 자, 이러한 물건의 권리들이, 권리. 요게 등기 대상인 무엇이다? 등기 대상인 권리. 이렇게 뭐 등기 대상인 권리.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제3조 해가지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라고 써 있죠.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번부터 8번까지. 임차권, 소유권부터 임차권까지 쭉 나와 있죠. 자, 이거를 다시 풀었으면, 자, 앞 시간에 했던 거. 자, 권리에는 이제 물권하고 채권으로 구분이 되고, 채권은 다시 무엇이다? 임차권과 환매권으로 나눠지고요. 자, 물권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지죠.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지고,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으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제한물권은 다시 무엇이 있다? 용의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더라. 담보물권이 있고요. 기타 이제 채권 담보권이 있죠. 이렇게. 자, 용의물권에 3개가 있었고요. 담보물권에 역시 3개가 있죠. 담보물권에 3개가 있는데, 저당권부터 쓸까요? 저당권이라는 것이 있고, 유치권, 질권. 분류법은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분류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좀 편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앞에서 전 시간에 설명했듯이 점유권하고 유치권하고 질권은 등기할 수 없는 거고요. 얘네들은 무엇이다? 등기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등기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등기하면 얘는 무엇 할 수 있다? 얘는 대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됐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등기하여야 한다죠. 자, 1번에 보시면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뭐다? 이게 원칙이에요. 1번. 원칙적으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다. 그러나 물권은 아니지만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지권이라든지 채권담보권, 임차권, 환매권, 신탁 등이 있고요. 3번에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민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등은 실체법상 인정되는 부동산의 물권이지만 절차법상에, 여기서 절차법은 부동산 등기법, 실체법은 무엇이다? 민법. 절차법은 등기법. 등기법에는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4번에 구분 임차권, 주의 토지 통행권, 아파트 분양 약관상의 일정 기간 전매 금지 특약 이런 것들도 역시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요 권리를 세 개로 나눴어요. 등기 하회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등기 가능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기 가능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하기 전에 이걸 한번 보자고요.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에는요. 갑구하고 을구에는 이러한 등기할 수 있는 물건들의 이러한 등기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들의 발생 변경, 소멸,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의 형태로서 등기 기록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면 딱 두 가지 보시면 돼. 원시취득하고 승계취득의 이제 이전이라는 거하고 설정부터 먼저 할까요? 설정이라는 거하고 이전을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그 원시취득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원시취득을 하게 되면 어떤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시취득을 하게 되면 보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먼저 157페이지를 보시면 권리 변동과 관계 있는 등기 사항이라고 써 있죠. 권리 변동과 관계 있는 등기 사항에서 2번에 뭐라고 써 있어? 보존. 자, 시험에 보존 등기가 뭘까요? 안 물어봐요. 설정 등기가 뭘까요? 이전이 뭘까요? 물어보지 않아.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자에 문제가 이제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요. 보존 등기란, 설정 등기란, 이전 등기란 그런 거 안 나와요, 시험에.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소유권의 존재를 최초로 무엇하기 위해서? 소유권의 존재를 최초로 공시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바로 무엇이다? 보존이에요. 어떤 존재를 공시하는 거야? 소유권의 존재를 최초로 공시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보존 등기는 당연히 뭐밖에 없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5장 가서 자세하게 이 부분을 보존 등기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소유권은 보존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설정의 개념이에요. 소유권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 소유권 이외의 물권 및 임차권을 최초로 창설하는 것. 이거를 무엇이란다? 설정. 자, 여기서 의미가 소유권 이외의 물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용의물권하고 저당권이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소유권 설정 등기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소유권 설정 등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용어를 잘 보세요. 소유권 이외의 물권이라든지 임차권을 최초로 무엇하는 거? 창설하는 것을 우리는 설정이다. 그래서 자, 수업을 이제 쭉 하다 보면은 수험생들한테 설정이 뭘까요? 그러면은 말을 못 해요. 그거잖아요. 라고. 그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만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설정이란 소유권 이외의 물권 및 임차권을 최초로 창설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거죠. 설정이 뭘까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든 시험에 설정이 뭐냐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응? 근데 안다라고 본다라는 거를 가장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정이란 소유권 이외의 물권, 임차권을 최초로 창설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이전이란 뭐냐면 권리의 주체의 변경.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이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의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기는 거죠. 이것을 무엇이란다? 이전. 권리에 뭐가 바뀌는 거야? 주체가 바뀌는 것을 이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전은 소유권만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이전할 수 있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 즉 저당권 이전, 전세권 이전, 지상권 이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변경은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바뀌는 변경하고 경정 두 가지로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58페이지를 보시면 변경이라고 나오면 변경은 주체가 바뀌는 것을 이전이라고 하게 되면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엇이다? 그냥 변경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권리의 객체의 변경을 의미하더라. 그 정도 읽어보시고요. 실제법상의 변경이라 하면 권리의 변경을 말하며 절차법상의 변경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과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을 말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소멸. 소멸에는 두 가지로 보자고요. 권리가 소멸할 수도 있고 부동산이 소멸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권리가 소멸하면 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무슨 등기를 해야 될 것이고 말소 등기를 해야 될 것이며 그죠? 부동산이 소멸이 되면 멸실 등기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처분제한. 처분제한은 권리자의 어떤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권리자의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 경매라든지 요즘 들어서 이제 가처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시효 있죠? 취득시효. 민법에서 이제 취득시효에 대한 거를 잘 정리를 하는데 자, 취득시효는요. 등기해야 돼 말아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반 부동산 취득시효는 몇 년이에요? 20년이죠. 일반 부동산 취득시효는 20년인데 등기부 시효 취득은 10년이죠. 자, 취득시효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자주점했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죠. 무엇해야만?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취득시효에 보시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라고 했으니까 타주점유,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점유예요. 그래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이게 핵심이죠.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겁니다. 이게 일반 부동산의 취득시효고 다음 줄에 나와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할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등기부 시효취득이죠. 자, 밑에 등기할 권리 변동은 지금 안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앞쪽으로 넘어와서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정도는 기억하자 이거죠. 이러한 기본적인 정의는 보시는데 156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표가 하나 있어요. 등기 가능 여부. 여기서 또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 등기 가능 여부에 이제 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1장에서도 나오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 권리의 등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또 등장을 하는 내용들이죠. 자, 이렇게 볼게요. 부동산의 전부.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일부, 그 다음에 공유인 경우에 지분 이렇게 있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용의물권 임차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렇게만 딱 보자고요. 자, 일물일권주의이기 때문에요. 민법상 우리가 일물일권주의이기 때문에 다 돼요. 전부는 다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일부는
일물일권주 예외가 용익물권 임차권이죠.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일부의 이전도 안 되고요. 저당권은 범위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지만 용익물권하고 임차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같은 경우를 일부에 설정할 때는 우리는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돼요.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될 것이고요. 지분만의 보존 등기 안 되고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지분의 이전 등기 가능하고요. 용익물권 임차권은 지분에 설정할 수가 없어요. 범위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지분에 설정할 수 없고요. 저당권은 지분에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자, 요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요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뭐가 써요? XX 이렇게 돼 있죠. XXX 전부 다 등기가 허용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29조 몇 호에 의해서 29조 2호에 의해서 등기관이 각하를 하더라 이겁니다. 자, 이건 이제 설명합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라 하는 것은요. 요 사이에 두 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전부 이전 등기 또는 일부 이전 등기. 전부 이전 등기, 일부 이전 등기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따지면 뭐하다? 전부 이전 등기요. 자, 저 앞에서 여기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에 무엇이 바뀌는 것이다?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이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는 A에서 소유권이 B로 다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일부 이전은 지분의 어떠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는 거. 네?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A하고 B가 이렇게 있으면 A가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B가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지분 처분은 자유롭죠? 이렇게 가는 경우. A는 B가 자기의 지분을 2분의 1 이렇게 넘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에요. 그 지분 이전의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부분. A라는 사람이 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요만큼만 일부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처분하기 위해서는 얘를 무엇하면 돼요? 처분하려면 결과적으로 분할을 거쳐야 돼요. 부동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가 하는 법률에서 분할을 거치고 등기에서 분필 등기를 거치면 얘는 일부가 아니라 이제 뭐가 돼? 분할을 했다면 분할을 하게 되면 하나의 필지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X를 O로 가려면 결과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분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자, 용익물권에 이제 지상권하고 이제 전세권이 있죠. 자, 용익물권의 특징은요.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은 물권의 어떠한 그 성질 중에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중의 지상권, 이중의 전세권 이러한 것들을 허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농지죠. 농지의 지상권은 가능하지만 전세권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런 것들도 몇 호에 의해서 각하가 돼요?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보통 한 문제가 또 나와요. 여기서 민법을 공부할 때도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민법에서도 정리가 되고요. 등기법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뒷부분에 지금 정리 한번 했죠? 다시 뒤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번 시간에 한 거는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 첫 번째 요거. 요 부분. 얘네들은 그냥 읽어보시면서 그냥 공부 안 될 때 개념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공부 잘 될 때 요거 한번 쳐다보시고 뭘 쳐다본다? 얘를 쳐다본다. 이거. 지금 한 45분 정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40분 설명해 드렸는데 핵심은 이거하고 요 두 개입니다. 됐죠? 그 다음 156페이지를 보시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하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해가지고
구분하는 게 있죠. 그 정도 나중에 한번 보시고 나중에 심화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등기 없이도 물건을 취득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상속, 합병, 수용, 포괄 유증, 그 다음에 형성 판결, 공매, 경공매, 그 다음에 뭐 기타 건물을 신축했다라든지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라든지 등등 이러한 것들이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인데 간혹가다 문제에서는 이런 거 나와요.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하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 이거를 서로 간에 무엇하는 거 구분 정도 할 수 있는 형태로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민법에서도 물권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9페이지. 요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159페이지로 보시면 권리 변동과 관계없다라고 써 있죠. 이 권리 변동과 관계없는 등기사항. 타이틀에 잘 써있네. 권리 변동과 관계없다라고 써있어. 권리 변동에 관련해서는 등기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갑구하고 어디에다 하는 거야? 을구에 하는 거죠. 그리고 권리 변동과 관계없는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디에 하는 거? 표제부에 하는 것은 권리 변동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1번하고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권리 변동과 관련이 없죠. 왜? 표제부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의 표시가 뭐다? 토지의 경우는 소재, 지번, 지목.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이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전혀 권리 변동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3번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사실 등기를 제가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표제부만을 독립적인 등기로 인정하지 않더라. 그런데 그 구분 건물에 있어서는 그 표제부만을 독립된 등기로 인정한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뭐를 갖췄을 때, 독립성을 갖췄을 때는요, 한 농 건물에 표제부가 있었고, 요 A라는 사람이 요 전유 부분에 대한 보조 등기 할 때 표제부 갖고 을구가 있으면 나머지 구분 건물도 요 전유 부분도 전부 다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표제부만 이렇게 동시에 등기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제부만. 그럼 이 표제부는 했다고 해서 권리 변동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왜? 단순히 뭐만 만들어진 거니까 표제부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요 일부만에 대해서 갑구에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동시에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동시에 나머지 구분 건물의 등기에 대한 표시의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된다고. 동시에. 근데 B, C, D가 동시에 해야 돼. 근데 동시에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이러한 B, C, D를 대위해 가지고요. 요 등기를 딱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원칙 동시에 하는 걸 원칙을 해. 그러나 동시에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힘드니까 이 A가 일부만의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표시 등기를 대위해서 하거든요. 이렇게 표시 등기가 됐다고 해서 권리 변동에 영향을 안 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 2번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권리 변동과 관련이 없는 것은 표제부에 하는 것으로 1, 3번인데 2번에 보시면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고 써 있죠.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또는 경정 등기는 어디에다 등기 명의라면은 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했죠. 그러니까 갑구 또는 어디에다 한다? 을구에다 한다죠. 소유권이면은 갑구에다 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명의인의
주소가 화곡동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주소가 신월동으로 바뀌었어.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죠.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이름을 개명하면 영향을 줘, 안 줘? 안 준다 이거죠. 갑구하고 을구에 이루어지는 등기라 하지만 직접적인 어떤 권리 변동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권리 변동과 관계없는 등기 사항은 등기법을 이해하시면, 등기의 어떤 개념을 이해하시면 왜 1, 2, 3이 권리 변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해했으면 이제 읽어보는 거 끝나는 거예요. 이해했으면.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했던 공부를 다시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이번 시간은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이 부분 정리해서 다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보자? 이쪽에 있는 내용을 보는데 이쪽 부분은 이후에도 등장을 여러 번 하니까 그냥 그런 거구나 라고 체크해서 보시는데 요 등기 대상의 물건은 앞으로 더 이상 기본 과정에서는 건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보자 이거죠. 됐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등기법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효력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이 효력 부분을 꼭 보셔야 된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 3절 등기의 효력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